안녕 마이쭈들. 항상 공부 컨텐츠만 올리다가 오늘은 좀 재밌는 용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다들 옆 친구 용돈 어떻게 쓰고 있는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내가 인스타그램이랑 넥스티 열린 멘토링에 올라가 있는 용돈 질문들을 받아서 고민을 같이 공유해보려고 하거든? 그래서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첫 번째는 현재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은 용돈을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10대들은 용돈을 어떻게 쓰고 저축은 어떻게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구슬주. 자, 먼저 10대 친구들은 용돈을 얼마나 받고 있을까? 바로 내가 인스타그램으로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아봤는데 평균적으로 한 달에 5만 원 정도 되었어. 여기서 어떤 친구는 교통비는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친구가 있고 따로 지원을 받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교재비도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친구가 있는가 반면에 교재비를 지원받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정말 좀 용돈을 받는 방법이 가지각색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5만 원이 되지 않네? 나는 5만 원보다 좀 많이 받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용돈을 얼마 받는지보다 용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사실 더 핵심적인 주제 아니겠어?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용돈에 대한 좀 딥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또 똑 부러지는 마이쭈들의 용돈 저축법, 용돈 소비법, 그리고 부모님께 용돈 더 받는 꿀팁까지 재밌지만 유익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 뿅! 첫 번째 고민! 덕질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써요. 진짜 많은 10대 친구들이 이 덕질 때문에 돈을 많이 쓴다 이야기를 하더라고. 일단 난 덕질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지. 나의 경우를 좀 이야기를 해주자면 나는 좀 돈이 안 드는 덕질을 했는데, 내가 중학생 때 중간고사랑 기말고사가 끝나면 음악방송을 보러 가는 게 내 낙이었어. 뮤직뱅크 한 4번인가? 인기가요 1번? 이렇게 갔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음악방송을 보러 가지 못하지만 그땐 내가 그런 공연 현장을 직접 가면서 물건을 사지 않고 경험을 산 거지. 그 경험에는 돈이 들지 않았다는 거. 하지만 돈이 드는 덕질, 이거는 우리 같이 좀 얘기해봐야 돼.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 새로 나온 굿즈, 그리고 리미티드 에디션, 이 모든 걸 현실적으로 다 살 순 없잖아. 그리고 학생 땐 다 못 사는 게 정상이지. 내가 뭐가 하나가 없다고 그게 나의 불행과 연계된다면 그거 좀 위험징조다. 연예인이 내 삶의 낙이 될 수 있지만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얘들아, 건강한 덕질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이 덕질에 대해서 10대 친구들은 어떻게 용돈 관리를 하고 있나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마이쭈들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또 똑 부러지는 마이쭈들이 자신의 그런 덕질 습관을 잘 공유해줬거든? 지금부터 내가 읽어줄게. 나이 18살. 저는 용돈 받는 통장, 쓰는 통장을 나눠요. 용돈을 받고 제가 그 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또 용돈을 주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살 가치가 있는 건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답니다. 또 16살. 저도 덕질을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다른 마이쭈분들의 고민이 이해가 완전 가요. 저는 용돈 5만 원을 받으면 2만 원은 현금으로 뽑고 3만 원은 통장에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덕질용이나 사고 싶은 거는 통장에 있는 돈으로만 사용하는 거죠. 현금을 통장에 넣으려면 되게 귀찮으니까 조금은 덜 쓰게 되더라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용돈을 구분해서 쓰고 있지. 용돈 받는 통장, 쓰는 통장을 구분을 한다거나 온라인 쇼핑 전용 돈과 현금, 이렇게 해서 덕질은 온라인 쇼핑에서만,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기준점을 두고 분리해서 사용하는 마이쭈들이 있었고, 또 16살 친구가 저도 아이도 덕질을 하는데요. 돈은 제 마음대로 쓰되 통장 잔고가 10만 원 밑으로는 안 내려가려고 합니다. 내가 돈을 쓰는 대신 이만큼 밑으로는 돈이 안 빠져나가게 한다. 이렇게 자기만의 또 기준, 통장 잔고 10만 원이라는 기준점을 딱 두고 그 기준점으로 떨어지지 않게 유지를 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살.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도 덕질을 하는데 돈을 써가면서 하지 않고 뮤비 보거나 앨범 깡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 돈을 써가면서 덕질을 하지 않는,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대학 때 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마이쭈였어. 이 친구가 나랑 가장 유사한데, 나도 내가 덕질을 할 때 앨범이나 굿즈를 사면서 덕질을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콘서트를 가는, 좀 더 나는 어떤 물건보다도 나는 그 순간에 누릴 수 있는 그 경험을 사는 데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앨범을 막 모아야 돼, 이런 욕심이 별로 없었거든.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10대 친구들이 자신만의 덕질 기준점을 갖고 돈을 얼마만큼 쓰겠다라고 한번 이번 기회에 기준점을 정해보는 거 어떨까 싶어. 구슬주. 고민 두 번째, 사고 싶은 물건을 보면 바로 사는데 돈을 써요. 공감되는 우리 10대 친구들 있지. 그래서 다른 10대 친구들은 어떻게 썼는지 한번 공유해볼게. 16살입니다. 저는 한 달에 일정 용돈을 받아도 소비가 굉장히 적어 늘 돈이 남는 편이에요. 무조건 사고 싶다고 다 사는 게 아니라 결제를 하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이 물건이 꼭 필요한 물건인가 스스로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모르게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경우가 꽤나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 첫 번째 친구는 뭔가를 사기 전에 이게 나한테 진짜 꼭 필요한 물건인가? 자가진단을 해보는
방법을 쓰고 있었어. 나도 이 방법을 되게 많이 쓰는데 정말 구매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게 내 충동인지 충동이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놔. 그리고 2일 정도 뒤에 계속 그게 생각나? 그럼 나는 그때 사. 그건 진짜 내가 갖고 싶은 거거든. 근데 대부분 2일 뒤에 장바구니에 담아 놓은 것도 기억 안 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생각보다 불필요한 소비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 다른 10대 친구는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볼게. 17살. 내가 이걸 사지 않는다면 나중에 아이패드를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과소비를 줄인다고 해. 나도 이 방법을 되게 많이 쓰는데 내가 무언가를 갖고 싶은 상황이 있다면 지금 이 물건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살 것이냐 이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주면 괜한 소비 욕구가 좀 줄어들더라고. 우리 친구들도 한번 많이 사용해봐. 그리고 세 번째 고민. 도대체 절약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16살입니다. 저는 돈을 세세하게 나눠두는 편이에요. 선물, 교통, 기부, 적금, 자유. 이런 식으로 나눠두고 정해진 곳에서 필요한 만큼 꺼내 쓰다 보면은 이번에는 버스비를 조금 아끼고 걸어 다녀야겠다. 이렇게 해서 돈을 알뜰하게 모은다고 해요. 이게 어찌 보면은 세세하게 분리해 놓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난 생각해. 즉 자신만의 기준점으로 디테일한 카테고리를 나누는 거야. 이 친구의 경우는 선물, 교통, 기부, 적금, 자유 이렇게 나눴는데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간식, 옷, 문화생활, 적금, 교재 이렇게 나눠도 좋고 카테고리별로 소비 습관을 체크하면은 확실히 과소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것 좀 나도 배워야겠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의 사례를 한번 볼게. 저는 아이도 덕질도 하고 제가 문제집도 사고 책도 사고 필요한 거는 살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데요. 저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지 않고 생활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가끔 용돈을 주실 때 3분의 2는 저축을 하고 3분의 1은 지갑이나 카드에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저축을 해와서 500만 원이 넘는 교정을 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돈이 남아서 나중에 더 필요할 때 쓰기로 했대. 용돈을 받던 용돈을 받지 않던 3분의 2는 저축을 하고 3분의 1은 지갑에 넣되 여기 중에서 또 일부분은 목돈을 만들어서 모아두면 뭔가 원할 때 크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적어서 보내줬어. 이 친구의 사례도 보면은 또 자기만의 기준점으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눠서 저축을 하고 목돈을 모아서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그러면서 또 내가 원하는 거를 사는 성취까지 얻을 수 있는 아주 정말 똑 부러지는 우리 10대 친구였다. 자 그리고 고민 네 번째. 돈을 불리고 싶어요. 너희들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 아무래도 요즘 유튜브 콘텐츠에서 돈 불리는 방법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 너희들 한 번쯤은 다 봤을 것 같은데 10대 때는 어떻게 저축을 해야 되는지 내가 딱 세 가지를 알려줄게. 첫 번째 은행 적금, 두 번째 청약, 세 번째 주식. 자 그럼 이 세 개 중에 나한테 뭐가 제일 적합할까? 얘들아 10대 때는 엄청나게 큰 돈을 막 불려서 부자가 되겠다 라는 생각보다도 용돈을 내가 조금씩 어떻게 모을 것이고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쓸 것인가 이걸 연습하는 시기야. 앞에 친구들의 사례처럼 한 달에 내가 얼마씩 저축을 하니까 돈이 모이네? 그리고 그 돈으로 내가 원하는 아이패드를 샀네? 내가 원하는 물건을 샀네? 내가 원하는 노트북을 샀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요 세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게. 먼저 첫 번째 적금인데 은행 통장을 개설해서 거기에 차곡차곡 모아줘도 좋고 어떤 적금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면 카카오 26주 적금을 추천해. 광고 아니고 꾸준히 26주 동안 적금을 하는 그런 챌린지야. 근데 아무래도 너희들도 알다시피 내가 그냥 내 의지대로 돈을 그냥 넣어버리면 돈을 안 넣을 수도 있거든? 근데 내가 26주 동안 챌린지에 도전을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모을 수밖에 없게 돼 사람인지라. 그래서 습관을 기르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두 번째 청약 통장은 나중에 집 살 때 유리해지는 통장이야. 꾸준히 길게 모았을 때 나중에 언젠가 너희들이 집을 사게 될 때 힘을 발휘하게 될지도 몰라. 나도 꾸준히 청약 저축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돈을 모아서 무언가 사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저축을 하고 아직 나는 사고 싶은 거 없고요. 그냥 꾸준히 모으고만 싶어요. 이런 친구들은 이왕 저축해서 돈 안 뺄 거 그냥 청약 저축으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 마지막 세 번째 주식. 나는 적금과 청약보다는 좀 더 기업의 가치를 소유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한 달에 한 번 주식 한 개씩 그걸 한 주라고 얘기하거든. 그렇게 사보는 것도 좋아. 단 주식은 투자라는 관점보다도 천천히 내가 주식을 모아가는 한 주 한 주 모아가는 그런 저축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면은 더 좋은 접근 방식이 될 것 같아. 얘들아 주식은 꼭 부모님의 조언을 받거나 정확하게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안정적인 기업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하는 걸 추천해. 그리고 고민 다섯 번째 넥스트에 올라온 질문들인데 경제를 공부할 수 있는 유튜버를 추천해주세요. 아무래도 요즘엔 유튜브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다 보니 경제도 유튜브로 많이 공부하잖아? 나도 지금 그렇게 공부 중인데 내가 추천하는 두 분. 첫 번째 김짬부 재테크라는 분인데 이분은 정말 절약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불려나가는지 이 과정을 되게 잘 보여주시는 유튜버거든? 그리고 두 번째는 14F의 수진님 컨텐츠를 보는 걸 추천해. 수진님 컨텐츠에는 주식, 청약 이런 되게 돈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무지하잖아. 이런 걸 정말 쉽게 설명해 주셔. 나도 굉장히 보고 많이 배우고 있어. 그리고 넥스트
넥스트에 올라온 다음 고민. 부모님께 용돈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질문 아니겠어?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 끝나고 친구랑 노는데 추가적인 용돈이 필요하다거나 또는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용돈으로 살 수 없는데 사고 싶을 때, 필요할 때, 그럴 때 있잖아. 그럴 때 사용하는 내 꿀팁을 알려줄게. 제일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거. 엄마 나 용돈 필요하다고. 용돈 달라고. 라고 절대 떼 쓰지 말 것. 친구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다고. 라고 하지도 말 것. 자,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냐? 두 가지를 넣어서 말해야 돼. 첫 번째, 그게 왜 필요한지. 두 번째, 내가 이걸 받으면, 내가 이걸 사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얘기해줄게. 아빠 나 지금 신상 노트북이 필요한데요. 왜냐면 제가 주로 인강으로 공부를 하는데 지금 노트북이 5년이나 되어가지고 너무 느려서 공부가 방해가 되고 효율성이 줄어듭니다. 엄마 아빠가 신상 노트북을 저에게 사주신다면 제가 그 노트북으로 인강을 잘 듣고 다음 시험에서 평균 5점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미래에 받을 성적표를 따단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말로 설명해도 좋고 PPT를 만들어도 좋고. 어쨌든 여기서 포인트는 절대 때를 쓰지 않는다는 점. 부모님도 너희들한테 큰맘 먹고 사주시는 건데 이유가 명확해야 신뢰감이 생겨서 사줄 수 있는 거야. 그제서야 부모님의 지갑이 열리는 거야. 오늘부터 뭔가 더 필요할 때 두 가지 생각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걸로 뭐 할 건지. 이 두 가지를 딱 넣어서 말해봐. 부모님 반응 완전 달라지는 거 느껴질걸? 저는 가족들 앞에서 발표하고 용돈을 많이 받는데요. 발표 안 하면 용돈이 없어요. 벌써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 10대 친구도 있었어. 부모님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 친구는 나중에 용돈뿐만이 아니라 원하는 꿈, 목표,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게 나중에 생겼을 때 원하는 거를 잘 이뤄내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진짜. 구슬주. 자, 마이쮸들아, 이렇게 오늘 용돈 소비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이들과 미래재단에서 운영하는 넥스티라는 교육 나눔 사이트에서 이렇게 너희들이 고민을 이야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가 있어. 열린 교실부터 열린 멘토링, 열린 교육, 열린 스토리까지. 특히 열린 멘토링에서는 학업, 진로, 취업 등의 고민을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고민이 있을 때 절대 혼자 끙끙대지 말라고. 그리고 열린 교육에서는 무료로 영상들도 볼 수 있고 열린 스토리에서는 매달 새로운 주제의 스토리들이 등재되고 있으니까 이런 좋은 플랫폼 우리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되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져온 이벤트! 넥스티 가입 후에 댓글로 아이디랑 함께 넥스티를 활용할 계획을 공유해주면 무려 99명의 마이쮸들에게 모바일 상품권 10,000원씩 쏘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랑 고정 댓글 확인해줘. 그럼 마이쮸들의 삶이 구슬처럼 빛나길 바라면서 우린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자. 안녕!